지현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법원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지현 씨.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혼자서 소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우, 저 많은 걸 혼자서 타요?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문기일이라서 지금 18개월 밀렸고요. 네. 금액으로는 한 3,600만 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시작된 싸움. 오늘은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네. 오실 줄 알았나요? 반반이었어요. 나올 것 같기도 했고 나와서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얘기를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화해서 오늘 그런 자체가 나한테 고통이라서. 그리고 법원은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됐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없는 전 남편. 이렇게 쉽게 인연의 끈을 끊어버릴 줄 몰랐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는 두 사람. 아, 누가 봐도 굉장히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네. 좋고 차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신학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셋에다가 뭐 이러니까 이제 남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로망의 집이었죠. 수차례 외도와 폭력에도 참으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았을 텐데요, 진짜. 아유, 참. 그때 당시에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다음에 둘째가 6학년이었고 막둥이가 3학년이었죠. 6년 동안 연애를 했고 첫남자기도 했고 좀 믿었죠 그때는.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심지어 이번 불륜 상대는 부부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상처받는 바람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백화점 남친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니저하고 바람이 난 거죠. 모두 직원들이 먼저 알았어요. 사실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사장님 이상하다고 거기 가신다고 직원한테. 야, 참. 1년이 채 안 돼 들통난 두 사람의 불륜 관계. 직원 최 씨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며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며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파산해버렸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지금. 네. 야, 그리고 소식 없던 남편에게 온 메시지는 황당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 이야기를 꺼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그 여자 톡을 딱 봤는데 웬 아기 발이 사진이 있고 10월 달에는 애 100일 사진까지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그 해 전해 2019년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야. 이게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야. 그렇다면 당시 부부의 회사는 파산을 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을까? 2015년도, 17년도부터 이제 뭐 매출액은 한 24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나오셨고요. 망해가는 회사는 진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단기순이익은 계속 이익이 낮고 이익도 나는 회사에서 저기 이렇게 됐다는 사실 뭔가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거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돈을 몇 군데서 빌린 거예요? 이런 데서 돈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렸어요, 지금. 다 빌리고 이제 파산 선고하고 그냥 안 갚아도 되게끔 해버려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지연 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소정이는 작년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유. 아빠는 소정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한테 한번 만나자 하면은 만날 것 같아? 아예 안 만날 것 같아? 아이고, 참. 엄마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 아빠 양육비를 다시 주기 시작할까봐 아니면은 아빠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소정이에게 아빠는 미운 사람으로 남았고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아빠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큰아들은 그만큼 더 큰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아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애가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아휴,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자식한테 이런 것도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다녀와서 어떻게 해서든 힘든 걸 하든 미안하다고 하든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불륜 상대를 선택한 전 남편. 마지막 약속인 월세와 양육비는 지킬 줄 알았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아니, 지금 문자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양육비를 못 준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상환역 거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2월달부터가 월세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찾아 나섰지만 전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여기 같은데? 작은 단서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혼 후 그가 살았다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여기로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친구들이 여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몇 분이냐고요? 네, 혹시 씨라고. 네, 혹시 여기 조금 있었어요. 조금이요? 네. 어느 정도? 도덕도 두서나 채안 됐어요. 이곳의 주인이 전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평짜리예요? 내가 물을 내려왔더니 가방만 영화를 두 개가 들어왔어요. 못 보신 거네. 첫날 계약할 때 보고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그렇지, 못 봤지. 이곳에는 집만 뒀을 뿐 살지는 않았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조금 숨은 거였어요. 어디서 숨었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도구를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감치명령 받아도 위장전입이니 잡을 수도 없고. 야 참. 1년간의 추적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년 8개월간 고시원에 있다 작년 7월 주소로 옮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작진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인데요. 지금 살고 있다고 등록을 한 곳이죠. 그렇죠.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차례 배를 눌러봤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지금 그 사람 전혀 아닌데. 아닌데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돼? 이게 전입신고가 여기 돼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있겠지. 전입신고는 아들하고 따로 아니 아들님이랑 엄마하고 사는데 여기는.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는 전 남편. 지현 씨는 모든 게 그의 계획이라 주장합니다.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통장 압류를 하고 9개 은행을 통장 압류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재산으로 자기 통장을 쓰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양육비를 둘러싸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가 불륜녀 최 씨의 통장에서 입금되었던 것. 윤 씨의 계좌로 송금을 할 때마다 입금자명을 강 씨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전 남편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닌답니다. 명의는 그의 가족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현재 그에 대해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불륜 관계였던 최 씨일 겁니다. 아, 제작진은 최 씨가 대표로 있다는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자분도 같이 있는데 사장님 이름이 사장님이 여자인가 봐요. 두 분이 같이 다니는 부부세요? 그냥 남자 사장님이니까 뭐 부부라니 하는 거지. 그때 왔을 때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뭐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준비하실 때 그때는 제가 좀 몇 번 뵀는데 요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숙한 차량 한 대.
전 남편이 타고 다닌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잠시 후 차로 누군가 다가갑니다. 전 남편의 차를 타고 나가는 여자는 남편과 헤어지겠다던 직원 최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둘의 연결고리는 또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사장이에요? 여기 그 여자 대표로 있는 거기 전화번호가 똑같죠? 전 남편은 최 씨의 센터에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야, 명함까지 만들었어요. 그가 센터 일을 돕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 저분이 지금 전 남편이에요? 참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네요. 그가 여기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대표님 좀 만나뵙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아, 왜냐면은 그 씨 때문에 찾아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기 야구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양육비 때문에. 씨도 여기서 일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안 오세요? 그럼? 요즘 안 오시는데 안 와요. 부인분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 애 낳고 사는 그 부인이죠 뭐예요? 전 남편 강 씨는 센터가 개업했을 당시 출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찾고 있는데. 저기 학생이라서 저는 맨날 거기 계시니까 한번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 네. 본인이 여보세요? 어디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MBC 실화탐사대 임윤 PD라고 합니다. 네네. 아, 네. 씨를 찾고 있어서 여기 찾아왔는데. 네. 저랑 연락 안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랑 일 안 같이 일했다기보다는 네네. 그 요양원 하시는 거 지금 하셨던 거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건데.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현 씨는 전 남편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차를 여기서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전 남편을 만나 양육비를 받고 싶은 지현 씨. 전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립니다. 아, 참. 할 일이 다 못해서 그래. 할 일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봐요. 또 이런 식이잖아. 됐어. 내가 걔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만날 거냐고 이틀에. 엄마 지금 아빠가 좀 쓰러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당신이 확답을 줘야 진짜 나 나올 거냐고. 됐어. 안 나올 거잖아 지금. 심지어 아이, 뭡니까, 저게. 당신은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아, 거짓말 이틀에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뭐 거짓말 저렇게까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고는 연락 안 와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MBC 실화탐사대 임윤 PD입니다. 네. 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전화드렸는데요. 예 알겠어요. 아니, 여보세요? 오늘 만나 뵙기로 했잖아요. 여보세요? 에이 참. 꽁꽁 숨어버린 그를 찾기 위해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지현 씨.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멈추지 않을 거랍니다. 커가는 두 아들과 아픈 딸을 위해 엄마는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몇 번씩 이곳에 왔을 거 아니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기 1인 시위했던 아유. 오늘 또 왔는데 혹시 최근에는 보신 적 없어요?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혹시 여기 내가 알기로는 사진을 좀 바뀌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다녔어요. 맞아요. 어떡해. 근데 저도 지금 웬만하면 저도 제 생활 하고 싶은데 얘까지 아프니까 네. 더 이상 안 오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합성시키고 여기서 정말 떠들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그 사정도 하고 싶어요. 제발 사람으로서 네, 눈빛만은 정말 애들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힘내자. 힘내고 아프지 말고 진짜 아프지 마. 언니도 생각 없고 언니보다 하는 일도 잘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난.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72%랍니다. 감치 판결을 받으면 미지급자를 운전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국 금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처벌이 양육자가 감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감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가 위장 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송 진행이 안 되니까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없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용기를 내 엄마를 따라왔다는 소정이. 아빠 안 본 지 얼마나 돼요? 3년 정도? 안 보고 싶어. 아빠가 오면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커가면서 뭔가를 알게 됐네요. 이게 엉망인 거죠 집안이. 다른 거 안 바라죠 뭐. 아빠로서 의무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어느새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뭐 쓴 거예요? 그냥 승마 누구? 아빠. 어떤 글이 담겨 있을까? 아유. 항상 속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거짓말로 생각하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소정이. 이번에는 소정이의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 이틀 전이면 어버이날인가? 어버이날 뭐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웃게 해주고 싶어요. 당근 웃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를 왜 웃게 해줘? 아이고 참. 왜 눈치도 못하고 계속 힘든 어떤 것만 하니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엄마는 모르는 걸까요? 엄마 마음이야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왜 죽음을 결심한 걸까요? 홀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지혜 씨는 왜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애가 걸린 지가 한 7, 8년 그렇게 되죠. 다간을 낳고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애 어릴 때. 암 선고 후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혜 씨. 그런데 지난 4일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답니다. 이유는 뭐래요? 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것도 좀 희박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그녀는 지금 어떤 심경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MC 실업탐사 팀의 희지입니다. 내가 말한 그 MBC 팬형. 한눈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혜 씨. 숨을 내쉬는 것조차 그녀에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예. 지금은 전혀 말을 네, 못해요. 뭐 이렇다고 이제 글로 표현은 다 해요. 암이 폐까지 전이되면서 이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제작진의 질문에 말 대신 글로 답하는 지혜 씨. 아 3기 말이니까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폐로 또 전이돼 갖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다시 목 있는데 임파절 전이가 돼 갖고 아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삶의 의지는 큰데 지금 호흡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약을 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껏 그녀를 살게 한 힘은 어린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죽기 전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지혜 씨. 지난 2015년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준 건 지난 5년간 고작 50만 원. 결국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지혜 씨는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아픈데. 당연히 치료는 뒷전이 됐고 암세포가 전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지혜 씨. 아이들 때문이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간호조무사로 하루 9시간씩 일하면서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아이들을 위해 지혜 씨가 할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주지 않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콧줄을 끼고 가셨네 그렇죠. 그러고 다녔죠. 이게 이동식 이게 맨 거예요 이게. 아이고. 왜 간 거예요? 양육비 안 주니까 집에다가 그 딱지 붙이러 가는 그거죠.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세상에 알려야 했던 지혜 씨. 그런데 근데 지금 다 포기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어요. 왜 힘내시지 않으시고요? 너무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토록 치열하게 버텨왔던 삶의 의지를 왜 놓아버리려는 걸까요? 모든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나은 선택이라 생각하는 지혜 씨.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힘들어? 와. 몸에서 열이 나니까. 아이고. 힘든지 제작진과의 대화를 중단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오는 고통. 그럴 때마다 그녀가 늘 하는 말. 말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데리라고는 물론 말기암이니까 가리라고는 생각은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울음밖에 안 나왔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머니 마음은 물론 표현할 수가 없죠. 언젠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끝까지 딸의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엄마. 사랑해. 엄마의 눈물 앞에서도 지혜 씨는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는 또 세상에서는 너무도 가슴 아픈 가족의 현실. 지혜 씨는 죽기 전 아이들을 위해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50만 원 주고 그들은 하나도 안 줬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나 보지. 그러면 지금 밀려있는 양육비가 얼마 정도 돼요? 5천 뭐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 5,100만 원 지금 얼마야? 5천만 원 넘어요. 정말 하나도 안 그럼 주고. 그동안은 그 두 아이의 양육은 다 그러면 지혜 씨가 그렇죠. 지희야. 누구 있어? 밥 먹었어? 엄마가 화면으로나마 받는 아이들을 보고 모처럼 웃는 지혜 씨. 괜찮아? 괜찮아? 엄마 그런데 챙길게. 유독 큰아들 선우는 휴대전화 속 엄마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는 선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네. 난 엄마랑 셋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어때고요? 좋았어요. 뭐 어떤 게 좋았어요? 엄마하고 맨날 잘 있으니까. 엄마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하고 윷놀이하고 TV 보고 있어요. 지금 엄마 어때요? 엄마 어때 보여? 아파 보여요. 엄마 왜 아픈 것 같아? 아빠가 맨날 술 마시면 취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술 그만두세요 했더니 그래 아빠가 술 끊을게 했는데 술 마셨어요. 심지어 경찰이 출동해 재물 손괴죄로 보호 관찰을 받은 적도 있다는데요. 재물 손괴죄요? 게다가 지혜 씨가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남편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하다 암 진짜. 진단금이 얼마 나왔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돌은 거야. 진단금 얼마 나온다는 소리 안 했으며 왜 뭐 그 돈이 네 돈이냐. 가족들하고 같이 써야지. 가족 돈이지. 내놓으라고. 아니 진단금이 나왔는데 그 진단금을 남편이 왜 너 혼자 가지려고 하냐. 그래서 도둑년이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 최 씨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 춤을 이긴데도 분리가 되더라고. 그 날. 해가지고 못 잘라고 근데 저 전화가 떨어져 간다고 하더라고. 버스 운전한다고 그쪽에서 내려가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전 남편 최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계세요? 집은 비어있는 상태. 그의 직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다행히 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치우세요 그럼 카메라. 네? 저기요. 카메라 치우시라고. 근데 혹시 김지혜 씨 상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전혀 연락 왔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키울 거니까요. 취재를 거부하는 전 남편 최 씨. 야, 장모님 키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양표를 줘야죠. 네? 준다 그러면. 아, 키우신다 그러면 드릴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 왜 지금까지는 안 암 환자라고 주셨어? 해서 지금 너무 이슈화를 시키는데 난 완전 지금 생활이 개 그지 같아요.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나 이런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진짜.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다며 큰 소리를 치는데요. 보험금이요. 안에 본 보험금. 저 가져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때도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중에 병원 가니까 보험금에 2천만 원 어떻게 알니? 나는 2천만 원 들었으니까 나는 서운하다. 왜 내가 2천만 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서운하다. 그게 내가 왜 지금 그 때문에 말 언어폭력으로 지금 접근한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혜 씨를 대신해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책임집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아니 저는 지금 법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네? 야구과에 다 얘기를 했어요. 양편에 대해서 다 해결. 아니 지금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사람이 들어왔어? 네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밀린 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안 들어가게 당신들이 뭔 상관이 그게 그게 5천 얼마잖아요. 네 그게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다 이렇게 나가고 지금 네, 저 이거 버스 하는 거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자신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전 남편.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봐서는 이분이 그래도 쭉 월급을 받고 있었고 계속 받고 있는 본인이 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급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지혜 씨가 최근 법적 절차를 통해 남편의 월급 압류를 시작한 후 딱 한 번 50여만 원의 양육비가 강제 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4월 1일 날 그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했는데 당시 추심된 금액이 58만 3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네. 지금 지혜 씨는 어때요? 지금 식구들 만나고 있어요. 식구들 만나고 있어요? 지혜 씨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히 찾은 병원. 끝내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차마 엄마의 곁에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제가 못 견디겠대요. 따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정을 그렇게 내렸어요. 더 이상은 예.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고. 아이들을 향해 먼저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지혜 씨.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혜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전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속상함을 두 눈에 감추고 있을 거야? 막 뛰어와서 울고 싶은 것도 아는데 엄마가 미안해. 지금 떠나야 해서. 그래도 반듯하게, 착하게, 멋있게,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감사한 이름. 엄마, 몸이라도 잘 보살필 걸. 막 쓰다가 병이나 생겨서는 결국 이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젠 눈물조차 말라버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딸 지혜 씨와의 이별. 그렇게 얼마 후 지혜 씨는 정말 가족들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지 혼자 나름대로 저녁에 혼자 정리를 했더라고요. 마음 정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두 아들은 이렇게 상주가 되었습니다. 불과 41의 세상을 떠난 딸. 이제 고달팠던 삶을 내려놓고 고통 없이 편히 지내길 바라봅니다. 모두의 기억 속 지혜 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는 진짜 대단한 엄마였다는 건 확실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아이들과 계속 뭔가를 했어요. 여행을 가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그 항암 치료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 텐데 아이들 때문에 애들한테 계속 아픈 엄마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아이고. 마지막까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엄마로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잘 있는데 계곡에 가서 물놀이하고 벌레 보고 돈 던지고 먹고 써요. 죽기 전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을 남겼습니다. 지혜 씨가 실화 탐사대와 나눈 마지막 대화인데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다며, 더는 자신처럼 양육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지혜 씨가 가장 마지막까지 걱정한 거는요, 결국 이제 아이를 친정 엄마가 키우게 될 텐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느냐, 지급할 사람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거, 그게 마지막까지 최대 걱정이었죠. 그렇죠. 지혜 씨는 가족들의 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도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거를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내니. 나는 못 보내. 내가 그랬어. 그래,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엄마가 그래도 좀 믿지. 그러더라고.
또 걱정하지 마. 내가 키울게. 부디 지혜 씨의 바람처럼 아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길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